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에서 디지털 CRM 팀을 맡고 있는 문관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커머스 그리고 CRM 솔루션 그리고 AICC 사업 3개를 맡고 있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각 기업들에서 대부분 소위 콜센터라고 불리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는 이 생성 AI라고 하는 이 큰 물결이 기업 고객의 고객 서비스 센터를 혁신하는지 그 혁신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생성형 AI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지 데모도 보여드리고 그 구축 과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챗GPT,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생성형 AI가 적용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 기업 서비스는 무엇일까? 자, 무엇일까요? 네, 모든 생성형 AI가 말하는 공통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기업의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고객 서비스, 즉 콜센터 사업 분야가 영역이 가장 생성형 AI가 적용되면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성형 AI가 고객의 말을, 고객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똑똑하게 잘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는 고객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람이 응답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연어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고객 서비스 분야가 생성형 AI가 적용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업 고객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객 서비스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다들 너무 잘 아시죠. 저희 콜센터 상담사분들은 기본적으로 감정 노동과 또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계십니다.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인 소진, 즉 번아웃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연평균 60%라고 하는 높은 이직률로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입 상담사분들을 또 계속 뽑아야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신입 상담사분들을 또 교육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담사분들께 제품이나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규정 이런 부분들도 다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분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고객들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24시간 고객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전화든 채팅이든 답변을 해주기를 원하는 고객분들의 비중도 이제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 상담, 고객 서비스 분야가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 고객분들이 이미 가상 상담의 도입을 검토를 하셨거나 기존에 룰 기반으로 도입을 이미 하신 기업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상 상담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시나요? 아마 실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앞에서도 잠깐 다른 세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도입할지 유스 케이스가 일단 고민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상 상담 도입은 기존에 보이는 ARS라든지 많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구축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비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고객들이 또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도입 효과에 대해서 ROI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되는데 이제 이 효과를 검증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룰 기반의 챗봇 중심의 가상 상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고 상담사분들이 많아서 규모의 경제가 나올 수 있는 대기업의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금융사들의 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 상담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챗봇의 한계를 넘어서서 코파일럿, 상담사를 도와주는 코파일럿의 시대를 지나서 상담사들의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대체해주는, 대신해주는 에이전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룰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룰 기반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규칙을 저희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이 질문할 만한 것들을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A라고 질문하면은 B라고 대답해라고 다 매칭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이야기할 만한 단어라든지 질문을 미리 사람이 다 생각을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큰 한계점이 이 고객이 질문할 거를 미리 입력을 해놓지 않으면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매칭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질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반복의 루틴을 타게 되고, 그러면 고객이 전화했는데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되면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그럼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인간 상담사로 돌려줘라고 해서 인간 상담사로 바로 이제 가게 되는, 한번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을 겪게 되면, 부정적인 경험을 겪게 되면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 인간 상담사만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고객의 의도를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똑똑하게 잘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처럼 응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대신해서, 에이전트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을 아예 대리를 해서 인간 상담사의 업무를 아예 엔드투엔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해주는 그런 에이전트의 시대로 이제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에이전트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것일까요?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상담사의 업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 추론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이 질의를 하게 되면 먼저 보안 필터를 통해서 욕설이라든지 치챗은 뭐 날씨는 어때? 이제 이런 그 업무와는 상관없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받으시는 상담사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리고 이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 같은 그런 중요한 정보들은 보안 필터에서 다 걸러져서 마스킹이 돼서 고객의 질문만 이제 추론 엔진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추론 엔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두 번째는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 액션들에 대해서 어떤 액션들을 줘야 될지를 판단하는, 다시 말하면 플래닝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플래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제품 정보라든지 주문 정보, 고객 정보 같은 정형 데이터하고 뭐 약관이나 FAQ 같은 그런 정책, 이런 그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LLM을 통해서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사람처럼 답변을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답변 품질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도 생성형 AI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답변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고객에게 검증된 답변으로 대응을 하고, 만약에 답변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 재분석의 루틴을 타고 와서 추론 엔진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찾아내게 됩니다. 만약에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하면 이제 인간 상담사에게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추론 엔진을 통해서 기존의 룰 기반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했던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단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의 질은 높이면서 구축 비용과 기간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에이전트를 우리 기업에도 도입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저는 여러분께 오늘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 SDS는 2년 전부터 생성형 AI가 시장에 나왔을 때부터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을 생성형 AI에 포커스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와 POC와, 그리고 저희도 삼성 관계사들이 많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금융사사, 제가 삼성, 화재, 생명, 증권, 그리고 카드, 저희 금융사사를 포함을 해서
이제 많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저희가 이미 적용을 하였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해왔었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대외 고객분들에게도 맞춤형으로 생성형 AI 관련된 가상 상담 서비스의 오퍼링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기반의 그 가상 상담 오퍼링을 원하신다면 글로벌 사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만약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콜센터나 가상 상담 애플리케이션과 결합을 해서 가상 상담 서비스를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SF 풀이 또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해서 온프렘에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다양하게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맞춤형 가상 상담 오퍼링을 제안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겁니다. 자, 이 데모는 저희가 그 세일즈폴스사의 글로벌 넘버원 CRM 솔루션인 세일즈폴스사의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에이전트폴스의 에이전트 빌더라는 툴을 통해서 만든 데모이고요. 저 실제로 POC도 여러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데모 소개를 잠깐 드리면 20대 여성인 삼혜순 고객님께서는 쇼핑몰 기업 S사의 화장품을 주문을 하셨는데, 자, 붉은색의 립스틱을 주문하셨는데 보라색의 제품이 왔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그 AI 에이전트가 사람처럼 응대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응대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상담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고객께서 주문한 상품을 받았는데 잘못된 상품이 온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AI 상담사는 고객은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로그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주문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을 물어보고요. 고객은 일일이 이제 본인의 주문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죠. 자, 그다음에 고객이 어떠한 그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을 주문했는데 보라색이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품 처리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고지를 드리는데요. 반품 처리를 하겠습니까?라고 하기 전에 이제 개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개봉을 안 했다고 하자, 자, 그러면 반품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반품 처리에 대한 확답을 듣고요. 자, 반품 처리는 그러면 이제 바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배송을 할 건지 아니면 환불을 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객은 재배송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같은 상품으로 해달라고 하시지만 옵션은 핑크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고객이 기존의 자택의 주소가 아니고 회사로 보내달라고 이제 새로운 주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생성형 AI 기반의 에이전트는 똑똑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자, 재배송 주문을 완료를 하고 주소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된 배송지를 고객 정보의 기본 배송지로 변경할까요? 라고 다시 또 물어봅니다. 변경해 달라고 고객분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생성형 AI는 기본 배송지 변경이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고객은 이제 그러면 또 다시 돌발 질문을 합니다. 배송은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러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FAQ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다시 FAQ 쪽에 가서 정보를 확인을 해서 보통 그 재배송 같은 경우에는 2-3일 영업일 이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세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기존 같았으면 이러한 각 사항들에 대해서 일일이 사람이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주고 질문에 대해서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정리를 해줘야 됐기 때문에 상담 챗봇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되게 에이전트가 하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여기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데모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이번 데모를 저희가 구축하는 데는 물론 이번에 저희가 사스 기반의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시간이 한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이러한 정도의 수준의 챗봇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일일이 저희가 사람 손으로 만들어서 입력을 다 해주고 매칭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가 이제 시나리오 설계 부분인데요. 1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주에서 많게는 뭐 수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단축이 되었고요. 뭐 개발 환경 셋업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성 그리고 에이전트 개발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도 이제는 자연으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채널 연결하는 부분도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테스팅하는 부분도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체를 다 포함해서도 저희가 데모를 만드는데도 1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가 반품 그리고 환불, 재배송 관련된 그런 특정 에이전트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이 걸렸지만 물론 고객의 그 니즈라든지 개발 범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물론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룰 베이스의 가상 상담 챗봇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기간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 또한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하나하나의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테니까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이거를 실제 구축을 했는지. 자, 시나리오 가장 먼저 저희가 시나리오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이유는 각각에서 에이전트에게 해야 되는 업무를 할당을 해주려면 어떤 업무들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인간 상담사에게 어떤 업무들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고객과 에이전트 간에 어떠한 리액션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설계하는 거는 저희가 전문 그 시나리오 설계하는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여기는 굉장히 간소하게 해서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하게 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이와 동시에 개발 환경을 셋업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일즈폴스의 에이전트 폴스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두세 시간 만에 환경 셋업이 완료가 되었지만 고객의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이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고객 정보라든지 제품 정보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주문 정보도 쇼핑몰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거를 데모로 만들다 보니까 요 각각의 내용들을 저희가 더미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었고요. 그리고 반송하는 정보도 고객이 반송을 한다고 하면 반송 정보도 어딘가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반송 관련된 정보도 저희가 DB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4개의 DB를 구성을 하였고, 자, 이렇게 4개의 DB가 구성이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고객이 주문에 대해서 반품, 재배송, 환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셋업은 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이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번 같은 데모에서는 저희가 5배송이었기 때문에 반송비가 없었지만 만약에 고객의 단순 변심이라 그러면은 수거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배송비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들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이터들을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요? 그런 데이터들은 보통 FAQ나 고객 정책이나 이제 이런 쪽에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들을 에이전트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이 바로 비정형 데이터, FAQ나 약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벡터라이징화해서 렉으로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도 굉장히 쉽게 완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스 솔루션을 쓰는 경우에는 데이터 라이브러리 같은 곳에 PDF 파일이나 아니면 뭐 워드 파일 같은 거를 그냥 업로드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완료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그 앞에서 시나리오를 설계를 하고 개발 환경을 셋업을 하고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벡터라이징화해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벡터라이징화해서 레그화하는 것까지 레그를 구성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를 지정을 사람처럼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은 크게 이 에이전트 폴스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단계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토픽, 두 번째는 인스트럭션, 세 번째는 액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노코드, 로코드 방식으로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어로만도 가능합니다. 뒤에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에이전트 빌더의 토픽 개발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토픽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이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토픽이 무엇이냐면 에이전트가 수행할 업무하고 역할을 자연어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만들려고 했던 거는 반품 재배송 환불 관련된 그 에이전트인데 거기에 특화된 에이전트인 거죠. 그 에이전트의 토픽을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문 관리라고 하는 토픽을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주문 관리가 뭔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고객이 주문한 제품과 관련된 고객의 문의를 처리합니다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람이 자연어로 다 적어줘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적어줘야 될까요? 에이전트한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에이전트가 토픽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FAQ 토픽도 있고 다양한 토픽들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에이전트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에이전트가 내가 그럼 이 질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라고 이 토픽들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토픽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토픽들을 찾아갈 때에 여기 나와 있는 디스크립션을 보고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립션을 굉장히 잘 구성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배선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토픽으로 에이전트가 여기 나와 있는 디스크립션을 보고 이 토픽을 타면 되겠구나라고 이 토픽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픽을 설정을 한 다음에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에이전트한테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한테는 친절한 말투를 사용을 해라,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물어봤는데 불분명한 정보를 대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다시 재확인을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해라라거나 아니면 고객이 알아보기 힘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보여주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두스와 돈즈를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정을 미리 가이드라인을 먼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에서 토픽을 정의했고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실제 그러면 에이전트가 그 다음에는 요 주문 처리 관련된 어떠한 액션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액션을 이렇게 플로우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해라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새로 상담사가 왔을 때 뭐 오배송 관련된 주문이 오면은 어떤 플로우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도 자연어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 자연어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자연어로 다 셋업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엔 이렇게 그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기간 자체도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자연어와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도 쉽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그 에이전트의 실제 개발이 끝나면 채널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챗봇하고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챗봇하고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카카오라든지 라인, 뭐 애플의 아이메시지, 페이스북의 메신저 같은 그런 주요한 메신저들에 굉장히 손쉽게 에이전트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테스팅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실제로 요 만든 에이전트가 잘 작동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에이전트 빌더 같은 경우에는 이 검증할 수 있는 테스팅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중간 부분에 보이시는 백엔드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프론트엔드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론트엔드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프론트엔드죠.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쳐봅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답변이 나오게 되는 로직이 중간에 다 표시가 됩니다. 어떠한 로직을 타서 그 답변이 나왔는지. 만약에 질문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왜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지 않았는지를 이 백엔드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백엔드에 나와 있는 그 리즌을 보고 그 이유를 보고 앞에서 나왔던 토픽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인스트럭션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액션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를 파악을 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함으로써 답변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뒤에 실제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밑에 보이시는 주문한 상품을 받았는데 잘못된 상품이 왔어요라고 고객이 질문을 하자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죠. 그럼 이 답변이 나오는 그 로직들이 중간에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잘못된 답변을 이야기를 해주면 중간에서 왜 잘못된 답변이 나왔는지를 파악을 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토픽과 인스트럭션 그리고 액션 부분을 수정을 하면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데모에 대한 그 세 줄 요약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는 에이전트 퍼스트 같은 그런 사스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자연어 기반 그런 노코드, 로코드로 쉽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일즈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트너사인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또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AI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삼성 SDS는 세일즈폴스의 공식 파트너이자 또 에이전트폴스의 인증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도입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 사스를 도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께는 저희가 상담도 드리고 또 도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사스를 활용을 해서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스는, 나는 우리 회사는 사스를 쓰고 싶지 않고 온프렘으로 하고 싶다거나 기존에 활용하고 계시는 온프렘 위에 그 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 상담, 상담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해서 활용을 하고 싶다, 굳이 사스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고객들 위해서도 물론 저희가 맞춤형 오퍼링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콜 인프라나 상담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레가시 시스템 관련해서 잘 엮을 수 있는 가상 상담의 여러 가지 에셋들을 저희가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유한 에셋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이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지 저희가 가장 맞춤형으로 생성형 AI가 적용되어 있는 가상 상담 서비스 오퍼링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가상 상담이라고 해도 하나의 영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인바운드 봇을 말씀드렸었는데 아웃바운드 봇, 예를 들면 텔레마케팅이라든지 해피콜, 그리고 챗봇, 이메일봇, 게시봇 같은 다양한 채널들, 그리고 이 상담 실행 부분에서는 상담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실시간 답변을 추천해준다든지, 후처리 부분에서는 상담 요약을 자동으로 똑똑하게 해준다든지 상담사의 상담 내용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맞춤형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도 해드리고 오퍼링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물류 쪽에서도 좀 물류 기업들에서 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물류 관련된 케이스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 AI 가상 상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업무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물류 관련해서는 파트너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직원이 예를 들면 위험물 선적 시에 선정의 의미가 뭐야, 이러한 그 법령이나 규정 관련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기존 같으면 한 명의 업무 담당자에게 모든 질문이나 그 업무가 집중이 돼서 즉각적이고 정확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들이 또 발생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이런 법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변경이 되니까 이걸 또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놓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챗봇을 구축한 다음에는 또 유지 보수도 어렵고 개선도 어려운데 저희 SDS의 생성형 AI 기술 기반으로 해서 물류 챗봇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유지 보수도 물론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고객에게 아니면 파트너에게 내부에 계신 직원분들에게 이런 그 인간과 같은 그런 똑똑한 상담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SDS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성형 AI 기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상담사분들을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저희 금융사사에 대한 가상 상담 과제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었고, 이러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다양한 성공 사례와 또 검증된 그런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구축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로 66% 정도 감축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또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도 80% 정도 절감했던 그런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가 적용했던 그런 가상 상담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상담사분들을 도와드리는 그 상담 업무 혁신도 진행을 해서 기존의 상담사의 후처리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이런 그 후처리 시간도 130초에서 15초로 크게 절감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저희 고객분들께서 만약 그 AI 가상 상담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한번 우리도 한번 도입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책자에 QR코드에 나와 있는 걸 통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 바로 앞에 나가시면 저희 부스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에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응을 해드리고 또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